정승욱 박사의 시사 경제입니다. 이 전 테마에서 아프간과 우리 한국 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간단히 이번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연 아프간 사태와 우리와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냐? 뭐 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직접적 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할 분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왜? 중국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개입 안 되려고 하겠죠. 그러나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때문에 개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와칸 회랑이라고 했죠. 저기 아프간 본토와 아프간과 그다음에 중국을 신장 위구르 자치적을 잇는 와칸 회랑, 그게 앞으로 중국에게는 상당히 문제를 작용하지 않냐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프간의 회교 원리주의 탈레반의 정권이 로 인해서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속으로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에게 이슬람 세력, 이슬람 종교 집단이 들썩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탈레반도 저렇게 조그만 정치 테러 조직에서 저렇게 독립을 추구하고 국가를 저렇게 전복시키면서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라고 뭐다 주냐?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어떠한 영향력 내지는 중국의 힘이 좀 저쪽 중쪽으로 좀 모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북한과 중국이 북한에 쏟는 관심의 절반 정도 이하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는 상당히 마음 편하게 좀 쉽게 말하면은 참 마음 편하게 우리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 그런 면에서 아프간 사태 우리한테 실보다는 좀 득이 되지 않겠냐. 한국의 경제력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구분 상승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참 두뇌가 좋습니다. 전 세계의 그 두뇌 집단 가운데서 한국이 뭐 중국이나 일본은 상당히 상위 집단이 있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위에 지금 현재 1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두뇌가. 한국이 구분 상승기에 있는데 중국의 이번 아프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상당히 좀 신경이 딴 데로 쏘아질 것이다. 왜? 미국 견제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다 드릴 말씀은 한국 경제와 중국의 최근에 여러분 그 손정희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중국의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뉴스에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것은 서방 기업들에 대해 상당한 어떤 시너지 효과는 상당한 그 영향이 갈 텐데, 잘 아시다시피 손정희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인 알리바바에 또 그다음에 유망 빅테크 기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손정희 회장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중국의 소위 말하고 화웨이 통신장비 제1위 회사 화웨이지 않습니까? 물론 화웨이 미국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화웨이의 그 통신장비가 전 세계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만큼 또 저가 통신장비이기 때문에 그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일본 시장에 송해한 게 바로 손정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와 손정희 회장 상당히 돈독한 관계이지만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조에 인해 가지고 소프트뱅크도 상당히 좀 발을 좀 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손정희 회장의 발을 빼려고 하느냐? 중국 공산당은 과거에 1978년 덩샤오핑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서 여러분 아시죠? 흑묘 백묘론, 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를 빨리 잡는 고양이가 낫다. 그래서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간에 인민을 살찌우고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든 좋다. 이게 소위 흑묘백묘론 아니겠습니까? 그 흑묘백묘론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때 자본주의 어떠한 기업 형태 또 사회 시스템을 일부 도입했던 것이 덩샤오핑의 그 개혁 개방 아니겠습니까? 그 개혁 개방이 지금 와가지고 그야말로 아마 여러분 다 아시죠? 소위 그 바츠라고 하는, 바츠가 뭡니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 다음에 화웨이, BATH, 이 네 개, 또 그 외에 어마어마한, 최근에 여러분 아시죠? 그 얼굴만 보면은 모든 그 사람의 특성과 그 다음에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소위 말해서 안면 인식 기술이 지금 중국이 최고입니다. 그게 소위 아이플라이텍인데, 아이플라이텍 같은 그런 빅테크 회사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죠. 이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중국 사회에 알게 모르게 소위 말 자본주의 어떠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 또 사고방식들이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이렇게 침투하게 되면은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 체제가 야, 이게 위험해지지 않냐, 어떤 그러한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혹자는 2022년 내년이 이제 2022년 공산당 정대표대회가 이제 소위 말해서 20차 당대회라고 그러죠.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것이 20차 당대회인데 이제 내년 이제 10월이죠. 향후 5년, 너 나아가 10년에 중국의 정치 권력을 정하는 대회가 내년 공산당 대회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모든 경제 시스템을 다 먹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을 모으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체제가 뭡니까? 사람의 개성과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더 발달시켜가지고 그것이 개인과 개인의 발전을 가져오고 가정의 발전을 가져오고 사회의 발전, 국가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결국 자본 체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잘못 운영돼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본주의 물결이 중국 사회에 너무 지금 깊이 들어갔다. 이게 지금 공산당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리바바 마윈 회장을 비롯해서 텐센트에도 중국 당국에서 제재 신호를 가니까 벌써 어딘가 그진가 최근 뉴스 나왔죠. 9조 원가량을 사회에 헌납하는 그런 단행을. 텐센트 지금 알리바바보다도 중국에서 가장 텐센트는 종합 전자기업이, 원래는 소위 말 인터넷 상거래기업이었지만 지금 종합 상거래 기업으로 하면서 중국에서 시총이 가장 지금 크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대만의 TSMC가 시총이 가장 지금 높은 걸로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말해서 대기업들을 지금 중국이 지금 옥죄고 있습니다. 너무 자본주의 색채가 중국에 너무 들어왔다. 그래서 중국 체제 자체를 위험하고 나중에 공산당의 시스템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민들 잘 살게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우선 먼저 대기업을 중심으로 억제함으로써 자본주의 색채를 덜 침투시키게 하는. 그래서 최근에 어저께 그진가 얘기 나왔었죠. 아까 텐센트 사회에 기부했다 했죠. 공동부유입니다. 공동부유. 그래서 모두가 잘 살자. 그래서 대기업을 옥죄어서 그 세금으로 서민을 위한 살림살이로 부에 이동을 시킨다. 이것이 공산당의 내거는 공동부유의 그 표입니다만은 2022년 내년 공산당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큰 한 해의 청산이겠죠. 그와 아울러서 미국이 지금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제지혜를 지금 최대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중국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당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죠. 인류 역사상 가장 이 거대한 인구와 거대한 국토와 거대한 일사불란 단일 체제로 난 나라가 거의 없죠. 없다고 봐야죠. 그런 어마어마한 국토와 인구를 지배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왜 미국의 그러한 전략을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중국 지도부 참 엘리트들 많죠. 예. 그래서 한국의 학자들은 중국의 정치인들을 빌려가지고 미국도 학자들 모르겠습니까? 정치 엘리트 정치라고. 엘리트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지배하는 게 중국이죠. 그래 엘리트들이 중국의 목을 조르는 미국의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그 영향이 분명히 간다고 그랬었죠. 또 그 아프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중국의 반격, 중국은 어떻게 앞으로 동남아에서 아시아 정책을
대미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중국이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혹자는 우리 일본 언론을 비롯해서 중국이 대단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그렇게 보통 반대하고, 혹시 중국이 말이죠, 혹시 어려움이 갑자기 붕괴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극단적인 용어를 저는 싫어합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은 거대한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어떠한 소위 말해서 국뽕식의 그러한 분석은 좀 지양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